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얘기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오늘의 상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환산채 발행 효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가 주식도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코센, 초록뱀, 테라젠 이텍스, 나오아이비 등입니다. 먼저 코센은 지난 3월 말에 채무 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유명한 초록뱀입니다.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 미디어는 예전에 BTS 세계관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을 발표해서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7월 일본에서 새 정규 음반을 낸다는 보도가 있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7월이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벌써 오른다는 것이 좀 의아하네요. 차트를 살펴보면 2월 달에 이미 큰 상승이 한 번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수와 함께 바닥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갑자기 올라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미리 알 수도 있었던 뉴스였겠지만 이런 종목은 정말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라젠 이텍스의 바이오 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완성한 코로나19 원인 병원체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직접적인 실적이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한가는 제가 생각할 땐 단기적 상승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우 아이비입니다. 나우 아이비는 어제에 이어서 2연속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제 제가 나우 아이비가 상한가 간 이유를 찾지 못했었는데 이 나우 아이비도 역시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나우 아이비의 투자사 바이오포아가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센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코센은 지난달 말에 88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해서 지금 연속으로 계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요. 차트가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 어마어마하죠. 3월 24일을 바닥으로 시작해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23%를 상승을 했고 그 다음 거래 정지가 이어지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환사채가 무엇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걸까요? 전환사채란 일단은 사채입니다.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그럼 전환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환이란 빌린 돈의 만기가 되었을 때 이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의 만기일은 2023년 3월 24일이며 전환가액은 500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24일까지 회사가 사채를 다 갚지 않으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원당 이 주식 한 주로 자신의 사채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사채를 발행했다는 뜻은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이번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인데요. 그럼 전환사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전환사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되었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회사채보다 이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쪽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이 만기일에 전환가액보다 높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주가 차익에 대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유리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센을 검색을 해보니 이전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2018년 12월에도 약 48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그 이후로 2019년 초까지 쭉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을 통해서 현금이 확보되었으니까 당연히 회사 사정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오른 가격에서 쭉 횡보를 하다가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코센은 2017년 4월 11일에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2017년 4월 11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소식으로 주가가 플러스 6% 시작해서 17%까지 상승하였다가 크게 음봉을 띄우면서 2%로 마감을 했고 그 이후로 며칠 오르다가 다시 주가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1년 정도 쭉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전환사채는 돈을 빌려서 현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 사채라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채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목적이 어떤 유망한 투자 사업이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이처럼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기업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기일이 되었을 때 만약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전환해주는 주식은 기존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게 될까요? 바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주식의 숫자는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죠. 또한 전환가액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전환가액의 주식이 많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채 발행으로 매입한 자금을 통해서 기업의 업황이 크게 좋아지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사채 발행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무지랭이이고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찾아보다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상한가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